이렇게 보니까 되게 많아 보인다. 아니다. 계약 이슈. 계약 이슈. 네. 인정. 그 단어 그렇게 쓰니까 재밌다. 딱 맞게 쓰니까. 네. 갑니다. 21번부터 가요. 21번 재밌어요. 뭔 개소리냐고? 재미있어요. 재밌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어떻게 시험 문제가 재밌냐 그랬지? 네. 아니야. 헛소리 안 할게요. 설명이나 할게요. In exchange, 그 대가로 적어놓고 꼭 필요한 수거 말덩어리들 그 대가로 intern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intern. 그것도 그 대가로 그것과 바뀌는 그 당연한 결과로 이런 뜻이고 we would be granted는 받다 받을 것이었다 받다 be granted 위안 휴식 relief 무엇으로부터 relief냐면 burden of work로부터 그래서 지금 뭘 받는지가 나열되고 있어요. 휴식을 받아야 되고 안정 그 다음에 above all 무엇보다도 the freedom 자유 무슨 자유? 단순 노동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 나에게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해볼 자유가 생길 것이라고 이런 얘기였는데 그런데 하고 반전이 일어나죠. 명백한 it has become apparent 명백하게 드러났어 that this civilization of leisure가 문명화 발달 되었다는 거죠. leisure was 사실은이란 표현이에요. A Trojan horse 트로이 목마는 다 알고 있지? 선물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사람 죽일 스파이 적군이 숨어서 들어온 거잖아. 트로이 목마 속에 그래서 밤에 성문을 열어갖고 다 죽었죠. 그쵸? 그거야. 그러니까 선물이 아니었다. 이 트로이 목마는 좋아하는 비유적 표현이니까 꼭 알아주시고요. 쟤는 왜 가습이 안 되고 있냐? 응? 이야. 그래서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바로 밑에 여기서부터 The automaton 자동 장치 그러니까 기계죠. 기계는 are not as autonomous 이거 꼭 알아야 될 필수 단어 무슨 뜻이야? autonomous 까먹었지 금방 자율적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autonomous라고 해요. 자율 그러니까 오토매틱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오토매틱은 자동 기계를 말하는 거야. 누르면 돌아가는 게 오토매틱이고 autonomous는 내가 명령을 실행하지만 얘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 기계가 하지 못하는 거죠. autonomous는 자율.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판단을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즘 선생님이 광고 보는 것 중에 로봇 청소기 있잖아. 뭐 조금 더 발전했다고 해서 계속 막 떠들어대면서 돈을 쓰게 만드는데 사실 로봇 청소기 아직 사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그 생각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뭐 AI를 뭐 장착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사실 그런 AI 아니거든. 그냥 반응성 정도지 얘가 진짜 판단을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 우리는 인간이죠. 아까 저건 기계고. 그러니까 아직도 손이 간다는 얘기야. 나를 완전히 집안 청소로부터 제로 깨줄 줄 알았더니 구석구석 안 닦이는 데 있고 구석구석 먼지 쓸어담지 못한 데 있고 그리고 얘를 내가 청소를 또 해줘야 돼. 이 기계를. 그러면서 일이 많아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답이 4번이죠. 테크놀로지가 약속했던 여가를 주겠다고 근데 더 매여있게 만들었다. 거꾸로.
덜 자유롭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우리가 바빠진 거죠. 이 기계 뭐 배터리 충전해줘야지, 수리해야지, 맨날 점검해야지 이러면서 너무 더 바쁘다.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모든 기계의 사용 방법도 다 공부해야 되잖아, 맨날. 그래서 더 정신이 없죠. 자, 다음 거. 22번은 마지막만 보면 돼요. Therefore, 특히 이건 요지 찾는 거고 한국말 선택지이기 때문에 therefore 이 정도만 체크하셔도 괜찮습니다. 3학년은. Leaders, 리더가 아닌 얘기고 need, 게다가 정확하게 주제요. 신호가 나오죠. Need to take steps, 조치를 취해야 해 to explain, 요거네요. 리더는 알려, 설명, the true reason for their decisions to those individuals affected by it. it가 가리키는 거는 대명사 잘못 썼네. For their decisions to those who are affected by the decisions,예요. 이게 decisions를 가리켜야 되는데 it라고 지맘대로 해놓네요. 대명사 잘못 쓴 경우. by their decision 해버리면 되지. 여기 decision을 여기를 대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판단, 결정이란 단수명사를 해놓고 it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답은 요거. 신뢰. 그 다음에 요거요. 룸이 셀 수 없는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여지 공간이에요. 방, 무조건 방에서 벗어나시고 부정적인 해석.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이 부정어죠. 더 적은 않도록 이렇게 해석되는 23번도 끝에 부분 주제만 볼게. 여기 in a given moment 여기가 주어진이라서 특정한 순간에 어떤 이렇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특정한 순간에 그리고 어떤 특정한 상황의 문맥 맥락은 종종 상황이라고 해도 되고 your brain은 to give meaning to internal sensations 내부 감각인데 내부 감각은 이 지문을 여러분이 문제 푸느라고 읽어봤기 때문에 알 거예요. 위에 통증이 온다던가 배 장에 무슨 이상한 느낌이 온다던가 신호 이런 걸 external sensations from the world all 동시에 발음 한번 해보자. simultaneously 동시에 해석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뇌의 해석이에요. 신체에서 나오는 sensation을 맥락에 따라 위에 비슷한 느낌의 신호가 왔는데 어떤 날은 이거 감기 증상인가? 이렇게 신호를 해석하고 어떤 날은 또 배가 고파 배가 그러나 하고 해석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bodily sensation을 내가 딱 이렇게 느끼는 거 있잖아. 그 거의 믿을 바가 못 된대.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많은 경우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대요. 내가 내 자신이지만 얘가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막 그런 건강염려증 환자들 있잖아. 등짝이 아프면 췌장암이라고 했는데 난 췌장암인가 봐. 요즘에 어차피 소화도 안 되고 이상해. 얼굴 색이 요즘 시커매졌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혼자 소설을 쓰는 거래. 사실은 거의 다 아니래요. 아무 문제 없대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다음 거 29번 꼭 틀려있는 3번만 보자. 여러분한테 물어봐야겠다. 얘가 어떻게 고치면 맞을 것 같은지. 3번 맞았지? 아니야. 맞았어? 아니야. 그럼 해봐. 생각해봐. An example of this is seen 하고 사실은 주절은 여기서 끝났어요. 이 예시가 보여진다. 그리고 에서 하면서 전치사구가 시작되고 in a research study 그 다음 분사구문 쳐다보는 study 그리고 여러분 판단해보세요. Self-reported confidence in year 7 students 요거 7학년 학생들이야. 그냥 명사예요.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across a range of subjects 한 30초쯤 후에 물어볼게요.
판단해보세요. 어떻게 되면 좋을지. 각자 여기 한 명씩 다 들어보자. 은우? 주어가 example. example is seen 하고 수동태로 문장은 끝났어. 그러니까 이거를 year 7 students have taught 이렇게 해도 틀리는 거잖아. 학생이 가르칠 리가 없잖아요. 맞죠? 서브젝트를 의미상 주어로 삼고 지금 이게 동사 자리는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전치사구가 시작됐으니까. 한 손은 결정이 됐어요. 이걸 없애서 PP화하면 가르쳐지는 과목의 전체 범위에 대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구조예요. 사실 이 과목을 꾸며주는 PP만 필요했는데 저기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이 상당히 헷갈려지는 거지. 네, 그래서 되게 밑줄을 잘 친 경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워한 거죠. 좋은 경험했다 우리. 자, 뒤에 문제는요. 이 배경 지식을 좀 여러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경제 같은 경우는 진짜 1도 모를 경우가 많거든. 고등학생들이 경제. 학교에서 경제학을 배우나요? 배웠어? 안 배웠어? 희한해. 나 어렸을 때 가르쳤거든? 사회 과목 속에 경제 들어있었어. 그래가지고 뭐 경제의 세 주체, 정부, 가계, 기업, 뭐라고 뭐 수요, 물가, 업종,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거 배웠거든 나 어렸을 때. 근데 요즘 아이들이 경제 과목 학교에서 안 배운다는 걸 내가 가끔 들어가지고 이거 조금씩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제일 킬러 문항이나 어렵게 만드는 소재 중에 경제와 그다음에 철학 그리고 의학을 자꾸 건드려요. 그리고 물리학도 되게 어려운 수준으로 자꾸 하나씩 끼워넣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경 지식만 쌓아놔도 이런 건 사실은 거저먹게 되는 거야 사실. 배경 지식을 살짝만 갖고 있어도 아주 피상적인 지식만 갖고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깊이 있는 걸 물어볼 수가 없거든 영어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원리만 알고 있어도 이 질문은 거의 가져가는 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승률이. 그래서 꼭 만나봅시다. 빈곤 국가에서는 fast growth, 아주 빠른 성장, 경제에서는 성장,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걸 성장이라고 해요. May be necessary to bring living standards up to acceptable levels. 우리가 받아들여줄 만한 수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잘 사는 거네. 나 이렇게 사는 거 재밌게 사는 거네. 라고 받아들여줄 만한 수준으로 빨리 삶의 스탠다드를 올려줘야 됩니다. 삶의 기준을. 삶의 기준에 들어가는 건 얘들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면 아파트, 시설, 수도, 그 다음에 차량, 차의 수준, 그 다음에 인프라, 도로, 그 다음 항만, 배 타고 가는 거, 비행기 어떻게 접근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교육까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삶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이동수단이 오토바이지. 근데 한국에서는 기본 이동수단이 뭐야? 자가용 자동차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완전 초보와 부자 나라가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있다. 그럼 걔네들은 경비행기, 자가용 경비행기가 기본적인 이동수단인 나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완전 부자들만 모여 사는 국가가 있다 치면. 그런 식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끌어올려야 돼. 왜냐면
아니 집도 제대로 하나씩 못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경제 성장을 해서 이 크기를 키워가지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the means S 붙어서 수단 단수 외워놓으세요. 이거는 어법에서 잘 활용하니까 means S 붙으면 수단 단수 단수명사 이게 to achieve desired goals not the end in itself 목적이에요. end가 목적의 뜻이 있어. 그 다음에 그래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야. 여러분 경제 성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성장이 목적은 아니야. In the richer world, 그럼 이제 성장은 끝난 나라잖아요. 부자 나라니까. The whole idea of growth, at least as conventionally measured, 전통적으로 기존의 통념적 측정된이니까 수치라고 의역을 하고 통념적 수치로만 봐서도 최소한 그게 뭐냐? 주로 GDP예요. GDP 성장. 기존에는 늘 경제 성장, 지금도 그렇고 거의 경제 규모를 다 GDP로 얘기를 하니까 may need 할 필요가 있어. 이럴 때 주제문이야. to be 바뀌어야죠 이제. 똑같으면 어떡해. poor country와 richer country는 world는 서로 이 growth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죠. 그건 빠른 성장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말. 이게 주제예요. 이 글에. 그래서 그러니까 뭐 복지도 신경 써야 되고 이제는 그 경제의 질을 신경 써야 되는 거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빠른 성장을 위해서 막 대기업한테 정부가 보조금을 줘가면서 큰 주택 사업도 하게 해주고 큰 항공기 만드는 사업도 하게 해주고 선박 회사도 만들어줬더니 얘네가 초거대 재벌이 돼갖고 얘네가 돈을 많이 벌어. 근데 일반 국민은 다 가난해. 그러면 겉으로 GDP는 컸는데 경제 질은 성장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다음 거 31번 뉴스에 관한 얘기인데요. 답이 도초에 깔려 있어. 이걸 쭉 읽다 보면 답은 1번인데 1번의 뜻은 뭐더라요? subjective. 그렇지. 주관적이라는 거는 케바케야. 아주 쉽게 말해. 네 생각 내 생각 다르다 이거예요. 주관적이라는 건. 객관적은 일천편일률 모두가 똑같아 이런 뜻인 거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뉴스의 선택은 주관적이야. 그래서 여기요. not all 부분 부정이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야. 의 주관성을 케바케를 불러왔다. 기억해 놓으세요. 쉬운 힌트가 될 거니까 나중에. 모든 사건이 다 뉴스감이 되는 뉴스거리가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사례에 나온 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있잖아요. 기자님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특이한 얘기가 있어요. 제보할게요. 그랬는데 그걸 말한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중대한 뉴스거리겠지만 뉴스 사건이겠지만 그 기자한테는 무시해도 될 어떤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주관성을 한 번 더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었다. 다음 여기는 요것만 위에 한번 잠깐 봅시다. preference 뜻이 뭐야 한서야? 그렇지. 한서 단어 탄탄해. 선호는 그것도 영유아, 유아의 젖먹이 아기. 젖먹이 아기가 주로 등장하는 지문이 뭐지? 무엇에 관한 지문이요? 아직 말도 못하는 사람 분간도 못하는 똥오줌 못 가리는 얘기를 무슨 연구에 가장 많이 사용하지? 인간의 본성 연구할 때 늘 등장해요.
맞지? 아직 문화 관습을 익히지 못한 애들이니까 아직 본성이 남아있는 상태를 보기 위해서 인펀트가 나오면 보통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preference가 본능인 거야. 본능, 본성. Or looking at new things. 너무 강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뜻은 그러다 보니 답이 novel. 여기군요. 여기 있다. novel. 무슨 뜻이야? 그렇지. 새로운, 참신한, new, inbuilt, built-in, 갖고 태어난, 나올 때부터 거기 장착된 그것이 뭘 것 같아? 이게 본능이죠. 본능적 끌림. inbuilt라고 좀 잘 쓰여요. natural도 본능이고, 맞지? 내추럴도 자연스럽다라는 이 쉬운 단계에서 넘어서셔가지고 본능, 의, 유전, 의 이렇게 읽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인빌트로 많이 바뀌어 있으니까 꼭 챙기시고요. 다음, 참 단어 하나는 챙기자. 욕구, 충동, 여러분이 자주 못 보는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욕구예요. 드라이버. 여기에 욕구, 충동이라는 뜻이 있어. 꼭 알아. 막 나를 끌고 가. 나를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야. 시각적으로 새로운 것은 에 대한 욕구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The visual novelty drive. 그래서 시각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충동. 33번 중간쯤 eventually 있는데 볼게요. 여기요. eventually 결국 어떤 지점에 도달하게 될 거야. 선생님이 그냥 능동으로 해석했고요. 한국식으로 지점에 관한 관계부사예요. 이럴 때 만약에 어법이 나오면 꽤나 어렵습니다. 그런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장소의 관계부사 The next arrivals will do better. 다음에 오는 자들 더 잘 살 거야 by occupying the poor quality habitat. 질이 떨어지는 서식지 where although the resources in shorter supply. supply가 short하다고 해. short는 늘 부족을 말하는 형용사죠. 부족함. short supply. 공급량, 자원의 공급량이 떨어져. 거기는 사과도 몇 개밖에 안 올리고 열매 나무가 몇 개 없고 그러면 서플라이가 숏한 거야. 근데 호남 평야 같은 데는 곳곳에 벼가 잘 자라고 들판에서도 먹을 게 막 자라고 산에만 가면 막 담이 우수수 떨어지고 그러면은 서플라이가 충분한 헤비테트가 되는 거죠. 근데 강원도와 호남 평야를 비교하면 강원도가 이런 거야. poor supply. 우리한테 먹을 자원을 잘 제공해주지 못하는 그런 지역. 그런데 글로 가는 게 더 낫대. 왜? 경쟁이 적어지니까요. 경쟁. 그러면 n분의 1로 나눴을 때 먹을 게 더 많아진다는 얘기야. 우선 100을 주는 땅이 있고 10밖에 안 주는 땅이 있다고 치자고. 그럼 10명씩 왔어요. 그럼 일로 가겠지. 그 다음에 또 10명이 왔어. 또 일로 가겠지. 아직도 먹을 게 많잖아. 여기는. 서로 경쟁해서 나눠가줘도 여기보다는 많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또 10명이 왔어요. 10명 또 왔어요. 10명 또 왔어. 그래가지고 100명이 왔네 여기. 100명. 그러면은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건 1인당 몇이야? 100인데 100명이야. 하나씩밖에 못 먹죠. 근데 여기는 만약에 혼자서 갔어. 나 혼자.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그리고 나 혼자 척박한 땅으로 갔어. 난 얼마를 먹어? 10 먹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더 서플라이가 많은 곳으로 인간들이 가겠지만 이제 여기에 인구가 많아지면 경쟁이 줄어든 이쪽이 오히려 이익이다. 남는 게 많다. 이런 주제고
그래서 답은 선택지 3번이죠. enjoy, 누리다라고 해서 딱 좋은 누리다. 똑같은 속도의 습득, 가져감, 자원. 다음 거. 여기 좀 해줄 말이 좀 많아요. 중요한 표현이 많습니다. 우선 뭐 바흐가 나오고 막 relativity 상대성 아인슈타인 나오고 그런데 인간은 보자. 여기서부터 갈게요. link between A and B 이렇게 봐야 돼. scientific aptitude와 real world challenge 해결 능력 이렇게 잘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apparent 명확하다. 뭐가 관계성이 명확하다. 그러니까 aptitude 이거는 이거 공부해놨었는데요. 한서야? 적성. 그러니까 적성은 쉽게 말하면 능력에 해당하는 단어죠. 그걸 잘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과학적 능력. 과학은 현실이에요? 그냥 학문이에요? 학문이지. 왜냐면 사이언스라고 단어를 우리가 통상 쓸 때는 책으로 공부하는 관념적으로 계산하는 그거 있잖아. 상대성이면 막 E는 AMC MC는 MC 제곱, E는 MC 제곱 맞나? 그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 영역에 있는 거고 리얼 월드는 프랙티컬 아주 실용적인 세상에서 못지를 이렇게 사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나무를 깎아야 되냐 쪼개야 되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자 그래서 명확하다 그거는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 모두가 인정한다. 너무 당연하다. apparent. 네 이제 물리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과 그것을 활용해서 이런 거 있잖아. 대류, 공기의 순환에 대해서 배웠어. 뜨거운 애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애는 내려오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집이 너무 더울 때 그거를 했어. 차가운 에어컨을 위로 가게 해놨어. 에어컨 바람을. 그러면 차가운 애가 쏘지만 밑으로 내려오니까 대류 현상에 의해서 집이 빨리 시원해진다. 전체가 다.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래서 scientific aptitude와 real world challenge solving을 거기엔 연관이 있는 거야. 실제 생활도 잘해. 그런데 여기를 아마 그 일반 고등학생들 치고 이렇게 읽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minds that reason 합리적 사고예요. reason이 이 동사로 쓰였잖아 지금. 그래서 추론을 reasoning이라고 그래 얘들아. reason이 이유만 있는 게 아니야. reason에는 오히려 더 큰 뜻이 있어요. 이유라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발생시킨 이유 이렇게 쓰는 건 되게 쬐끔한 부분이에요. 오히려 추론, 합리성, 논리라는 뜻이 강해요. 그래서 reason, 추론하다 with analogy and metaphor. 그럼 이거는 문학의 영역이야. 글로 추론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분야가 자꾸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Minds that represent with color and texture. 그럼 이건 누구겠어? 위에 건 글 쓰는 사람이고 이거는 화가예요. 화가. 그림 그리는 사람. 예술가. 그럼 멜로디와 리듬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야? 그렇지.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코그니티브 랭드스케이프. 자 봐봐. 코그니티브가 나오면 항상 과학, 논리, 이성,
이쪽으로 보셔야 돼. 차가운, 냉철함 쪽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예술 분야도 사실 논리성과 연관이 있다. 그것을 잘하게 flourish가 나오지. flourishing 선택지에 있는 단어요. 그러니까 커그니티브 능력이 flourish하게 하는데 이게 연관이 있다. 이런 말. 이거는 되게 옛날부터 등장하는 주제인데 그 세련되게 다른 말로 바뀐 아마도요. 요즘 현대적 어떤 과학자나 어떤 선생님이 교수님이 쓴 책에서 따온 질문일 것 같은데 이런 질문 자주 나와요. 깔끔하게 아주 간단하게 버전으로 정리할게. 진짜 과학 천재들은 알고 보면요 이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서브로 예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질문 꽤 자주 나옵니다. 네. 이제 진짜 천재성인 아인슈타인 알고 봤더니 글을 잘 쓰더라 뭐 이런 거잖아. 그런 식으로 등장 자주 하는 제목 주제예요. 그다음에 순서를 36번 하나만 할게요. 아마 이 35번은 내가 아까도 참 봤다. 35번은 다 잘 찾았더라. 그래서 이건 넘어갈게. 여기가 이제 완전 동떨어진 거 잘 구별했던 것 같고 여기서는 요거요. compliance, comply 동사용으로 배워봅시다. comply with가 주로 따라붙고요. 순응하다, 잘 법을 지키다, 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순응, 따르다, 그 규칙을 따르다, comply. 그러니까 말을 듣는다는 얘기야. 봐봐. advocating action. 이거는 지지하는, 하라고 하는 뒤에 액션이 붙어서 그 행동을 하세요 하는 것이 더 높은 말을 따라주는 비율이 생겨난다는 거죠. 뭐보다 금지하는 것보다 prohibiting action보다 하지 마세요보다는 이걸 하세요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 얘기로 재밌는 얘기들이 펼쳐지는데 여러분이 다 읽었을 걸 내가 믿고요. 내용은 이제 순서의 논리를 따져보면 예를 들어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부터 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하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실패했대. 요거 implementation rule and raising reactance. 그래서 오히려 저항만 더 길러낼 뿐이었고 그래서 더 나은 거는 그들을 돕기 위해 여기 있어요. 하세요가 명령 말해주세요. 명령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좀 숨겨놔가지고 차분하게 읽지 못한 사람은 이거 발견하기가 조금 난해하긴 한데 그리고 나서 왜 얘가 꼬레비 끝으로 가야 되냐면 비슷한 경우를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는 아트 갤러리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한 가지의 실험, 연구, 리서처스가 했던 실험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했더니 실패하고 이렇게 했더니 좋았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가 어디? 예술 갤러리에서 전시관에서 있었던 일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만져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compliance, advocating action이죠. advocating action. 하세요라는 표현으로 했더니 그걸 잘 따라주더라라는 또 다른 사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순서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 38번
38, 39만 보고 단어 하나 더 챙기고 마칠게요. 이게 들어가는 곳은 여기. 이건 뭔 소리냐? 그때쯤에는 디자이너는 worked 주로 predominantly within factories. 그래서 디자이너는 이때 패션 디자인이에요. 옷 만드는 디자이너들. 근데 공장에서 일하는 거야. 공장은 수작업이에요, 대량 생산이에요. 그렇지. 대량 생산을 대표하는 단어고 더 이상 개인을 위해 옛날 그 전에 그 전 시제의 디자이너가 한 명 한 명 옷을 맞춤해서 줬던 시절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때쯤에는 by now가 우리한테 키맨이에요. 키맨. 그건 뭔 소리냐? 여기 있어요. 산업혁명 끝에쯤, 산업혁명이 끝날 때쯤에는의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따라서 이제는 그 옷을 디자인한 사람과 그것을 주문해 사서 입는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더 이상 없어요. 공장에서 일하니까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야. 다음, 자, 램 수면에 대해서 있었는데요. 램 수면도 가끔 나오니까 이럴 때 알아두는 거 좋지. 램 수면이 인간이 가장 깊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고요.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서 눈동자 움직임이 빨라진다. 눈동자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사실은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가장 깊은 휴식. 신체는 가장 깊은 휴식을 취하는 수면 단계, 렘 수면이다.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따라서예요. 따라서 깨기가 어렵다가 핵심이었어요. 내가 이거 물어볼게. 연우 이거 뜻 기억나? paralyzed. 그렇지. 거의 몸은 마비된 상태나 다를 바 없는 국면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깰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꿈속에서 가장 극적으로 그 내가 호랑이에 쫓기면서 막 그 악몽을 꾸고 있을 때 있잖아. 나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서 깨고 싶은데도 못 깨는 이유가 그거였던 거지. 가장 그 악몽이 고조된 순간은 가장 내 몸이 마비된 순간.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REM 수면 상태, 스테이트 상태에서는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죠. Mind is busy, your body is at rest. 생각은 제일 복잡한 때인데, 활동적인 상태인데 몸은 쉬고 있다. 너무 재밌죠? 다음, 여기서는 단어 이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undo, 망치다, 망치다, 무효화하다, 실패하다, 했던 걸 거꾸로 돌려놓는다는 거. 그래서 undo이고 나는 요 표현을 좋아해요. 상쇄시키다. 이것도 상쇄. 생겨난 효과나 결과를 무효로 만들 때 상쇄하다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많이 먹어가지고 운동한 효과를 상쇄 이렇게 된 거죠. 운동한 효과 무효 그렇게 단어가 들어갔던 거고 이 그 다음에 동사를 써서 반대말로 많이 만듭니다.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의 전 상태로 거꾸로 돌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unbreak도 많이 써요. 사람의 마음을 이 노래 가사에서 나왔던 단어인데 unbreak my heart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노래 근데 엄청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노래인데 네가 나한테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 그 아프기 전으로 돌려놔 이런 식으로 가사가 나오고 undo도 자주 쓰이는 동사예요. 무효시키다 입니다. 여기까지.